wanna believe what you say, but I hate you on most days. You've been testing my faith and my patience, yeah. And you know that I be headstrong, but you know that you be dead wrong, telling me to relax when I'm reacting. But I'd rather fight and lose sleep at night. At least you're on mine. And if I have to choose my heart or you, I'm gonna lose, yeah. What if nothing ever will change? Oh,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I wish there was a right way.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Do I even have a choice when I'm gonna have to pick my poison? How you hurt me so good, so good. And even when you cause tears, you're the one who wiped them away. Maybe that's the reason I stay, But I'd rather fight and lose sleep at night. At least you're on mine. And if I have to choose my heart or you, I'm gonna lose. What if nothing ever will change? Oh,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I wish there was a right way.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oh, What if nothing ever will change?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I wish there was a right way, yeah.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Oh, I wish there was a right way.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What if nothing will ever change? I'm caught between your love and a hard plac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또 방역 지침도 완화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10월 말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 가능이나 할까 올해. 그래도 10월 말이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지고.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네. 그때쯤이면 좀 달라지는 건가 싶은데 사실 정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런 말을 쓰기로 했는데 사실 어떤 분이 댓글로 위드 마스크가 될 거라고 그런 맞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다. 왜냐하면 모든 규제가 한 번에 탁 풀리기보다는 아주 차츰차츰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조금의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 언젠가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네. 자, 오늘 노래는요. 바이마이셀님이 신청하신 HER의 하드 플레이스였습니다. 네. 사연도 남겨주셨는데 가을에는 감미로운 팝송이죠. 감미로운 프리데스크 감성과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라며 신청해 주셨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나요? 네. 다들 오늘은 무슨 노래 나올까 그러니까요. 또 댓글로 막 맞춰주셨다가 모두 땡 하셨어요. 아니 요즘 이제 신청곡에 선정되는 것이 약간 다 뭔가 당첨되는 느낌으로 네.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은 못 드려도 노래 선물이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청곡 받고 있으니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천사의 한수님이 코로나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함께라는 단어와 쓰는 것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천사의 한숨. 야, 아이디가 아름다운데요. 예. 심은정님이 백로에 비 오면 풍년이라는데 풍년 맞겠죠? 하셨습니다. 네. 마중물님 가을에는 스팅 하셨어요. 스팅. Shape of my heart. 예. 갑자기 유일하게 하는 노래. 그러네요. 빛가번정님이 두 분이 선물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명찰표가 송지영 누나. 성입니다. 오타시죠? 우리 빌로바 TV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전화로 예약하고 그럴 때 예. 성공할 때 성이요, 성취하의 성이요,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송이라고 자꾸 말씀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나름 특이한 성이긴 하니까 예.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잉글리시맨 인 뉴욕 신청하신대요. 이 노래도 좋죠. 네, 마중물님 사연 하나만 더 이렇게 연관된 이야기 남겨주시면. 홍순편님 신청곡도 너무 좋아요. 위드와 위다 유. 이거 제 퇴근길 재생 목록에 있는 곡들이에요. U2.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추억을 갖고 있는 가수죠. Try to Remember. 이것도 너무 저 오늘 요즘 제가 좋아하는 곡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쭌쭈닝님이 오늘 정치 소식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었는데 이재명 지사 소식도 궁금합니다라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신수기님 안녕하세요. 네, 400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가보시죠. 매주 화요일 따끈따끈한 정치 현안. 이게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두목으로 활약하고 있던 윤효정 기자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못 나오신 거 아니죠? 네, 반갑습니다. 잘못 나온 거 아니고요. 이제 제 자리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소장님으로 취임하셨대요. 승진하셨습니까? 네. 디지털 뉴스네 아무거나 연구소라고. 아무거나 연구소. 테크부터 정치 소식까지 안 그러니까. 다루는 게 없는 연구소 소장님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자들이 워낙 많은 출입처를 돌다 보니까 사실은 얄팍해서 그렇지 아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수다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부모님의 강압입니까? 푸터팬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정치 수다니까 정치라는 한 분야에 지금 몸담고 있는 현업 기자들이 거의 왔었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정치 평론가나 유일하게 지금 정치팀이 아닌 기자가 처음으로 왔어요. 예전에 출입했던. 예전에. 전직.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쭌쭈닝님이 부두목 소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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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로바 TV님 막 던지는 연구소 소장이냐고. 삐까번쩍님은 윤효정 기자 만능이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좀 이렇게 착 터트려야 될 것 같아요. 승진 축하. 다음에 나오실 때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잘생긴 이세희의 유튜브님은 우유빛깔 부두목님 하셨습니다. 삐까번쩍님께서 MBC 기자계 순돌이 아빠 윤준정. 저 아빠인가요? 엄마 아니고? 소영차님이 저렇게 입으시니 목이 엄청 길어져 보인다고. 제가 목이 좀 긴 편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거 좀 TMI인데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제가 이게 타고난
하체 비만형이라 목이 길고 이제 한복 입고 이렇게 한복이 쫙 퍼지니까 저고리 목선을 좀 강조하고 저희 추석 때 한복 한번 입어야 되나요? 예. 그때 한번 오시죠. 입어놨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머리도 항상 이렇게 단아하게 이렇게 묶으시는 거 보니까 본인 추구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정경부인 스타일 같고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갈까요? 이제 네. 앞으로 대선 소식 잘 전해주실 텐데 일단 오늘은 민주당 경선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계속 되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대전 충남에 이어서 일요일엔 세종 충북에서도 연이어서 과반 넘는 득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는 득표율이 30%에 못 미쳤거든요. 네. 계속. 어제는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일정을 다 취소하고 경선 전략을 재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취소했어요. 네. 밑에서 좀 난리가 났었어요. 네. 출연이면 이게 출연 분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펑크가 나는 바람에 좀 그랬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지 않겠냐 이거는 좀 많이들 예측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요 차이를 한 자릿수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라고 점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더블 스코어가 나오니까 꽤 갭이 컸죠. 예, 네. 그래서 전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밖에서 한 자릿수 정도 차이 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한 사람도 있다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낙연 후보는 어쩌면 내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당원 투표 결과거든요. 네. 당원 투표 민주당 안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당직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기반이 탄탄하니까 네. 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뭐 너무 참담하다 보니까 뭐 전략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배종호 교수님 나오셨을 때도 충청권 표심이 전체 경선 분위기를 좌우한다. 만약에 그 충청권 표심과 전체 경선 그 결과가 다르면 그 교수님이 저한테 돈을 준다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확신에 차 계셨거든요. 밥 사고 돈 준다고. 네. 배팅 세게 하셨네요. 배팅 세게 하셨어요. 예. 이 충청권 표심이 사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캐스팅 보트가 됐었잖아요, 예전부터. 맞아요. 네. 사실은 영호남 같은 경우는 색깔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청권은 이제 뭐 끝까지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또 그 충청 민심에 오가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캐스팅 보트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는 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호남 올라서 마지막에 충청권에서 이제 경선을 하고 그때 지금 대통령인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안희정 후보를 이기면서 확 이제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봤었던. 근데 이번에는 충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독특하게도 여당 후보들을 살펴보면 그다지 충청에 기반이 있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이 민심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뭐든 이제 끌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연설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이재명 후보가 나는 충청의 사위다. 이게 뭔 말인가 살펴봤더니 이제 충청의 사위라고 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고향도 아니고 장인의 고향이 충주시. 그래서 나는 가는군요. 충북의 사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어쨌든 이제 충청권의 민심을 잡으려는 어떤 노력이었을 것 같은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기선을 확 제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분위기가 뭐 당연히 나쁠 건 없겠지만 기대 이상의 선전이니까요. 근데 뭐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확장성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대전 충남 경선 결과가 나온 후에 여권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일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런 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지난달 말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곳에서 실시한 조사를 봤거든요. 여기서 뭘 조사했냐면 지금 지지하는 대선 주자가 민주당 후보가 되지 못하면 다른 정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겠냐 이런 걸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다 찍을 거다. 다만 23% 정도만 아니 난
그러면 타정당 찍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낙연 후보 지지층에서는 41.7%가 나는 이낙연 후보 아니면 다른 정당 찍을 거야. 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41.7%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렇죠. 거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후보인 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오면서 물론 지금 뭐 경선 결과는 나쁠 게 없지만 고민이 없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좀 극복해야 될 과제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끝은 아니니까요. 결국은 이제 대선에 승리를 해야 그쵸.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오늘 나온 게. 네, 오늘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3, 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죠. 이렇게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예요. 네. 네, 이게 가상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이렇게 해서 가상 대결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조합을 해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이제 대결을 하면 윤 후보 대 이 후보가 47.1대 38.5. 그래서 8.6% 퍼센트 차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낙연 후보랑 양자 대결을 하면 윤석열 후보 대 이낙연 후보가 47.2% 대 40.4%. 그래서 7% 포인트 차. 이거 오차 범위 밖에 둘 다 우위한 걸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게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양자 대결 다 진짜요?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픽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지금 보면은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가상 대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대 홍준표 후보 37.7대 46.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왔고요. 다음 네. 이낙연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보면 40.4대 43.4 이것도 역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네. 여론조사 오늘 재밌게 여러 언론사에서 다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물론 방금 좀 데일리한 의뢰라는 점이 좀 이제 조사 기간이라든지 의뢰 기간이라는 그렇죠. 걸 좀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을 이게 것 같긴 사실은 한데 뭐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또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도 전부 다 승리했다는 건 좀 이제 의미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네, 방금 보신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야권으로 넘어가 볼까 싶은데 네. 사실 야권에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뭐 좋게 나온 것도 뭐 그렇겠지만 지금 여론조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아마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 정말 사실 큰 사안이죠. 이게 네. 엄청난 사안이죠. 네. 뭐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짧게 정리를 한번 하면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때 이제 4월 15일 총선이 있었죠.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여권 정치인을 포함한 11명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라는 이 의혹이 나온 거예요. 네. 이거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처음 보도를 했는데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오늘 뉴스버스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정치 공작 이렇게 제목을 달고 16개나 되는 기사가 이렇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다 보셨나요? 16개를? 네. 꼼꼼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소설이라면 너무 잘 썼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잘 봤고 그리고 기사가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거기 사진이나 어떤 그 멘트들이 다 살아 있어서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기사가 또 뭐 한 기사가 아주 길진 않아가지고 금방금방 읽혀지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남의 언론사의 기사를 홍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꼼꼼하게 뭐 다 읽어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다 읽어졌어요. 네, 다 봤고 여러분은 프로토팬 여러분을 위해서 또 집중해서 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발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총선을 앞두고 4월 3일에 당시 미래통합당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후보가 지금 이제 의원이죠. 네. 미래통합당에 고발장 한 부를
전달합니다.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중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네, 정리를 맞아요. 하는 거죠. 예, 예. 당시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검의 수사정책 정보관 이게 정책관이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검찰 내부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보를 하는 네. 그런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윤석열 총장과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김웅 당시 후보, 지금 김웅 의원과 그리고 손준성 인권보호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래요. 네. 그러니까 친분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뉴스버스가 고발장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 사진을 봤더니 고발장 첫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고발인란은 빈칸으로 돼 있죠.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 자유롭게 써라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렇게 딱 적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피고발인란을 보면 황희석, 최강우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름이 적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해서 11명이 피고발인으로 이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적시한 혐의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교롭게 여기 MBC가 등장하는데 네. MBC가 검언유착 보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인 3명이 개입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 이렇게 3명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언급하는 게 있어요? 해명을 하거나? 뭐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기자가 뭐 사주 의혹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주라고 해서 자기는 어떤 회사의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 사주가 아니라 사주를 얘기하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리고 고발을 사주했으면 고발이 접수돼야 되는데 고발 접수된 게 없다. 이렇게 뭐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그리고 그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걸로 지목되고 있는 김웅 의원.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갖고 정신이 없었다. 뭐 그리고 신경 쓰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면 검찰에서 밝혀야지.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뉴스버스 측은 김웅 의원이 계속 해명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SNS에도 관련 정황을 보여준 증거 자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쵸. 지금 총선 개입이다. 그냥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도 검찰총장이 몰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가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사실 조심스럽게 들긴 해요. 합리적 의심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 와중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고발장 수신처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는 것도 사실 주목할 만한 일이죠. 사실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이니까 그렇죠. 당시였고. 근데 사실 뭐 이 지금 최강욱 의원이 굉장히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에 정치인들이 직접 SNS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맞아요. SNS 보는 것도 뭐 우리 푸터팬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쏠쏠한 재미기도 하고 좀 네. 기자들 입장에서도 SNS 마을이 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사실. 사팔로잉을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고위건사의 대화를 하면서 8시간 전에 유네스텔상 끝까지 자기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은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안다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안다고 이거는 해도. 뭐 진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설사 이게 뭐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이지만 본인들은 끝까지 억울하다, 몰랐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정치 개입을 인정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네. 예. 네. 인정하는 순간 너무 심각해지고 상황이 그렇죠. 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여야 공방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게 법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방이 뜨거운데 잠시 영상 보시고 얘기 또 나누실게요. 민주당은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상으로 파악했다는 말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캠프 측이 해당 고발장은 검사 출신이 쓴 것 같지 않다면서도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자로 보인다는 해명도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의 공작을 운운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구멍을 막지 않고 옆배에 돌멩이 던지는 행동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윤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야당 후보 흠집내기라며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법사위 현안 질의도 민주당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될 뿐이었다고 깎아내리며 현재 진행 중인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도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친정권 검사가 맡고 있다며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이준석 당대표는 당시 당 법률지원단에 있는 개인에게 메신저 등을 통해 해당 자료가 전달됐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다만 당무감사로 한계가 있으니 신속한 감찰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람이 문제거나 아니면 그 문건이 생성된 경위가 문제라면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께서 빨리 감찰 절차를 좀 진행했으면은. 네.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사안의 이제 중심에 언급이 되고 있는 김웅 의원, 네. 이분이 계속 모른다라고 하시니까 아니 누가 이걸 해명을 해야 되나? 근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뭐지 이게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 뉴스버스의 그 보도를 보면은 이 고발장을 내가 썼다 이런 얘기도 좀 했다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자꾸 말 바꾸게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뭐냐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아마 선거를 앞둔 후보가 선거가 12월 정도 남았으면 아마 정말 피곤하고 힘든 시기일 거예요. 이게 뭐 선거를 치르면 거의 뭐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이거를 기억이 안 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뉴스버스도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살라미식이다. 한 번에 다 까지 않고 반응 보고 또 잘라서 조금 내고 좀 잘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확실하게 다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예. 내일 뭐 기자회견 한다고 네, 하지 않았나요? 지금 김웅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내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를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기자회견은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를 다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뭐 잠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조금씩 인터뷰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 앞에 쓰는군요. 네. 네. 그 한동안 국민의힘의 골칫거리였죠.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9월 15일에 1차 예비 경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냐 안 넣냐 가지고 기싸움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캠프 쪽에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이제 근데 이게 역선택이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대권 후보로 나서길 바라니까 오히려 좀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니까 현재 1위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당연히 역선택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가 1등이니까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뭐 홍준표 후보라든지 뭐 유승민 후보한테 표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여론조사 한다는 얘기가 민심을 반영하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뭐 선거를 국민의힘만 치르는 거야? 역선택 뭐 그거 다 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맞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선거에서 이제 뭐는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일단은 배제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는데 네. 대신에 이제 예비 경선에서 100%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원 투표 20%, 여론조사 80%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거 좀 살펴봤더니 예. 당원의 의미가 당적이 이제 있다고 해서 당원 투표 권리는 한을 다 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12개월 중에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사람들한테 네, 투표권을 주게 돼 있어요. 돈을 내야 투표권이 나오는 저가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한 달만 돈을 내면은 이제 이 투표권을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당원 투표 20%를 넣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그래서 반론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입당을 했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해준 거 아니야? 약간 지금 이제 배제하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제 달래기 위해서 좀 윤석열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당원 투표 20%가 또 뭐 그렇게 뭐 오랫동안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공방이 정말 치열하게 나올 정도면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어나니까 이런 건 뭐 MBC가 논란이 어떤 있고. 언론사입니까? 예.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결과가 나와 있군요. 네. MBC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22.8, 홍준표 후보 14.5, 유승민 후보 10.2% 이렇게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순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똑같은 걸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 18.1, 유승민 후보 15.3, 그리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 5.6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후보 순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걸 아주 조직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후보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분석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로 조직적으로까지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당에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선택을 해서 반드시 홍준표 후보를 한다 이런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됐고 1차 경선은 9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후보 12명이 8명으로 압축이 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은 역선택 방지종 안 넣기로 결론 난 걸 마지막으로 윤여정 기자와 정치 소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멀티플레이어세요. 어딜 갖다 놔도. 감사합니다. 제 역할을 다 수행하시는. 네. 금요일 날 또 스토팬 여러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시대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 기자 가서 좀 쉬세요. 네. 우리 소장님. 너무 좀 여러 군데 그러니까요. 노 기자가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 얘기하면 혹시 대학교 다닐 때 수능팅 해봤어요? 수능팅이요? 헌팅이요? 수능팅 미팅할 때 수능팅이 있고 학력고사팅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저 모르겠는데. 수능 보신 세대끼리 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학력고사팅은 이제 점수를 줘요. 1, 2, 3, 4를 1지망, 2지망, 3지망이 뭐였지? 헷갈리는데. 네, 좀 연구하셔서. 수능팅을 하면 항상 역선택이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부터 역선택이 그때 역선택이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점수를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 1등, 여자 1등이 맺어져서 나거든요. 네. 전문 용어로 폭탄 제거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죠. 예. 네. 뭐 대학 생활을 굉장히 알차게 하신 걸로. 많이 하신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학 때 공부만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 거. 네. 저 날라리였다. 홍승표님이 날라리였다고. 아니 미팅 좀 했다고 날라리까지는 좀 그러네요. 김정은님께서는 노금필 기자라고 전해주신데. 네, 아무튼 그 기자님이 또 화면이 소리랑 안 맞는다고. 안 맞아요? 하시는데. 당연히 안 맞겠죠. 옛날 얘기하는데. 유튜브도 아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윤여정 기자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또 활동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사실 전문가예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윤여정 기자가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슈를 정리해 드리는 게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가 되는 얘기인가요? 안 되죠. 본인 생각이신 거죠? 굉장히 당황하시고 계셔가지고.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6시 기준으로 1,628명. 어제보다 350명이 늘어난 수치예요. 그래서 내일은 한 2,000명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정부가 이제 오늘 얘기한 건데 저희가 좀 단독 기사가 있는데 단독의 내용이 좀 있는데 제가 좀 그 내용도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추석 이후에 2차 접종이 이제 잔여 백신을 2차 접종에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잔여 백신 남으면 1차 접종을 하는 분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추석 이후에는 2차 접종을 받으실 분들이 3, 4주 정도 지났으면 잔여 백신 나온 거를 이렇게 먼저 예약을 해가지고 맞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60%가 오늘자로 이제 1차 접종을 마쳤어요. 네. 추석 전에는 70%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그렇죠. 굳이 1차 접종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이 완료된 한 1,800만 명 정도가 2차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그 뭡니까? 고발장이요? 고발장 얘기예요. 네, 고발장. 고발장은 과연 누가 썼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웅 의원의 이 해명이라는 게 굉장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이제 기사가 많이 나긴 했는데 김웅 의원이 이제 2개의 고발장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받아가지고 전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최광욱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져요. 4개월 뒤에. 맞아요. 네. 근데 김웅 의원은 본인이 뭐 안 썼다고 했다가 뭐 손으로 썼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4월달에 전달된 고발장이랑 실제로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비교해 보면 틀린 주민번호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그 심지어 내용도, 그 최 의원이 출연했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월 걸로 적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고발장이 4개월 뒤에 적혀 있으면 그때 썼으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럼 최강욱 의원은 자기가 그거를 4월달에 뭐 손으로 이렇게 써줬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같은 김웅. 죄송합니다. 네.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게 거의 유사한 게 어떻게 이렇게 4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어떻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김웅 의원은 자기가 안 썼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썼냐 이거죠. 네. 손 검사도 안 썼다고 하고. 네. 고발장을 존재하고. 이거 저희가 한번 좀 오늘 네, 파헤치는. 구독자가 아니라 영상 조회수였다고. 아, 그래요? 네네. 50만. 시청자 수.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수. 네. 제가 좀 부족합니다. 네. 아무튼 정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냥 갔다가 이제 받았었거나 그냥 카피 페이스트 안 했으면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보통 때문에. 받아 적더라도 좀 확인을 하고 받아 적는데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받아 적었나 봐요. 4개월 뒤 거를. 홍승표님께서는 조회수 유지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네. 뭐 어제도 좀 왔었고 가을에 비 오니까 좀 우울해요, 그죠? 가을비. 네. 날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선선하고. 근데 지금 저 멀리 그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와요. 태풍이 2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하나는 13호 태풍 꼰선이고 하나는 이제 찬투. 꼰선. 네. 꼰선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서쪽으로 가서 아마 베트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그럼 있는데. 좀 휘어져서 가니까 저희랑은 그렇죠.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찬투 같은 경우는 뒤늦게 좀 만들어진 거는 이게 고기압이 좀 약해지면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대요. 추석 전에 좀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찬투든 꼰선이든. 네. 사막의 호랑이님께서 김태호 PD 진짜로 MBC 퇴사인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동기시잖아요. 제가 연락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어가지고 네. 나간다는 연락은 못 받으신 건가요, 그럼? 뭐 저한테 왜 연락하겠어요? 동기인데. 예. 그렇군요. 뭐 나갈 때 제가 만약에 혹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잘 가라고 카톡 하나 보내야죠. 네. 어쨌든 기사로 확인하셨고 또 기자도. 네. SNS에 업데이트를 저도 신경을 봤어요. 밝혔더라고요. 네. 나 밝혔어요? 네. 태호가? 본인이 나간다고. 진짜요? 했어요? 네. 그래요? 사원증 사진 올려가지고. 너무 지금 너무 뉴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는 프리데스크에 집중하다 보니까. MBC 사내에서 가장 칸 뉴스였어요. 그래요? 네. 저 어느 회사 다니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연예뉴스 1인데. 네. 제가 저 영상 편지 한번 뜨겠습니다. 네. 김태호 PD, 태호야 그동안 참 즐거웠다. 20년 동안 나가서도 가끔 보자. 네. 여기서도 안 나가서 보는 건가요? 왜 사냐건 우찌원님이 친하지 않는 걸로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SLBM 잠수 시험 발사 성공 기사가 또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세계 8번째 보유국이 된다는 건데
뭐 SLBM이라는 건 이제 잠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도산 안창호함에 이게 탑재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오늘 알고 보니에서는 그 요새 지원금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금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니 당해 보셨어요? 무슨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런 걸로 피싱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에 진짜. 되게 흥분을 하셔. 저는 진짜 이런 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성지영 기자님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정의감에 불타는 거. 아니요 그런 건 네네. 아닌데 이런 거는 정말 좀 그렇죠. 하더라도 이런 피싱은 정말 그러니까요. 너무 할 화가 게 따로 나죠. 있지. 맞습니다. 네. 뭡니까 좀 이게? 자제하시고 좀 네.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누르시면 안 된대요. 링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 이게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처벌이? 그래서 전준홍 기자가 좀 알아봤더니 실제로 좀 약해요. 어떻게 약하냐면 보이스 피싱 이거를 좀 위반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1심에서 유죄를 받는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 유죄를 안 받는 경우가 왜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몸통 한마디로 이제 그 조직원 핵심은 해외에 있고 한국에서 연락책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달책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 참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죄를 선고 안 하는 거죠. 근데 뻔히 알면서 정상 참석을 하면 그렇죠. 어쨌든 발이 있어야 이걸 뽑을 텐데 사실 보이스피싱 때문에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피해가 많잖아요. 많은 분들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알아봤더니 여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 달 전에야 뭐 관련법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이제야 발의가 됐고. 네네. 예. 에드리언얼님이 링크 해킹한 사람 봤는데 서버가 전부 중국이었다고. 네. 오늘 뭐 저희 또 소장님 모시고 또 잘 했고요. 하여튼 뭐 자주 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그분이 또 어떻게 변신하실지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거의 뭐 새마을조끼랑 맞먹을 정도의 네. 재미라고.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